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김현옥 시장이 서울시에 준 영향은 역사 이래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았든 나빴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리사욕이 없이 비교적 청렴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설 관련 사업을 하면서 마음만 먹었으면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김현옥 시장도 권력이란 시스템 안에서는 그에 맞게 작동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공부 전체를요? 예, 부장님. 1970년 1월 중순, 박정규 경호실장이 김계원 중앙정보부장을 만났다. 이듬해 있을 대통령 선거 준비 때문이었다. 적자는 돈이 필요하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돈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현옥 시장을 시켜서 은밀하게 강남 일대 땅을 사들게 하면서 상공보다 같이 끼면 땅값 상승 효과가 클 겁니다. 각하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큰일을 우리끼리 진행해도 될까요? 선거에 관한 일입니다. 선거는 이겨야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김 시장이 은밀하게 땅을 사들인 다음에 상공부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김 시장이 사둔 땅이 더 빨리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땅 매수 작업은 누가 하게 됩니까? 그야 서울시에서 은밀하게 진행해야죠. 이낙선 장관을 내려보내면 됩니다. 묘한 타이밍이다. 청와대가 나서서 투기로 정치 자금을 모으려고 강남의 토지를 사들이기 직전의 제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정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바로 직전의 상공부 장관이었고 그 후임 이낙선 장관은 5.16 당시 박정희 소장의 전속 부관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를 했는지, 했다면 의견이 어땠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어쨌든 김 시장, 남서울 지구에서 10만 평 정도 구할 수 있겠소? 10만 평이네? 며칠 전에 강남을 돌아보고 박정규 경호실장을 만났습니다만 혹시 그 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르시는군요. 처음 듣는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답니다. 오늘까지는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튼 내가 오늘 김 시장을 조용히 보자고 한 건 그 일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10만 평은 무슨 일로? 상공부하고 산하기관을 남서울 쪽으로 모두 끌고 가면 어떨까 합니다. 전부 다요? 그럼 몇 개나 되는 거죠? 상공부 본청에 석유화학회사까지 포함한 13개 직할 기업체요. 말 그대로 상공부 단지가 되는 건가요? 바로 그거요. 대규모 상공부 종합청사죠. 각하까지 보고된 사항입니다. 김 시장께서 적절한 부지 골라서 한 10만 평만 물색해줘요. 10만 평이라. 그럼 장관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십시오. 뭡니까? 지금 서울 한강 이남에 제2의 서울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알려져 있지만 개발 방향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공부 단지가 그쪽으로 입주한다면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건 기밀이 돼야 합니다. 그렇겠죠. 안 그러면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미리 땅값을 올릴 테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그 10만 평 땅 매입권을 서울시에 이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10만 평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요?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윤 과장, 예, 시장님. 청와대 박 실장하고 얘기된 거 말인데 땅 매입은 차질 없나?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는지 벌써 땅값을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시장님. 그 요지에 한 10만 평 살 수 있나? 10만 평이나요? 개인적인 겁니까? 내가 언제 개인적인 일 하는 거 봤나? 죄송합니다. 상공부가 산하 13개 직할 기업체까지 끌고 이쪽으로 내려올지도 몰라.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제2 서울 개발은 아무래도 큰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시장님, 땅의 가격선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낙선 장관 말로는 평당 4,000원에서 4,500원 사이라는데 가능한 가격이야? 한 군데 있긴 합니다만 어디야? 거기가? 저쪽입니다. 아, 저긴 봉은사잖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하시죠. 강남 그 비싼 땅에 어떻게 봉은사가 있습니까? 강남으로 봉은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봉은사가 있는 곳으로 강남이라는 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봉은사는 강남의 터줏대감이나 마찬가지인데 한창 강남 개발이 시작될 때 봉은사도 거기 개입되고 맙니다. (10만 평을) 서울시에서 사들이겠다. 예, 청무원장님. 사찰 바로 앞에 있는 전답이 10만여 평 정도 되기는 하지. 그 무렵 조계종 종단은 돈이 필요했다. 불교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었고 동국대학은 지금의 해화관인 공무원 교육원 매입이 현안이었다. 이 땅은 봉은사에서 소유하고 있었지만 조계종 총무원에서 처분권을 갖고 있었다. 훗날 이것이 강남 최고의 요지 삼성동 일대가 된다. 그렇게 합시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협조를 해야지. 그럼 그 땅 평당 얼마나 쳐주는가? 한 평에 4,3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만 평 대금이 4억 3천만 원이로구만. 예. 총무원장님, 가급적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렇게 땅 매입은 무리 없이 추진되는 듯했다. 그러나 땅값의 잔금을 치를 즈음 상공부 고위 간부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가만, 잔금 3억 원? 최 과장, 이건 무슨 돈이요? 우리 상공부 단지가 들어설 부지 잔금입니다. 아, 글쎄 그건 아는데 이 돈 3억 원이 왜 서울시 공무원한테 들어가느란 말이야?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윤진우 씨가 처음부터 부지 매입 작업을 했고 중도금도 윤 과장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자네 미쳤나? 사전에 나한테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보고야? 돈 넣겠다는 결제 받으러 온 거잖아. 예. 1억 원 중도금은 그렇게 갔다고 쳐. 3억 원이나 되는 잔금까지 맡기겠다고? 그자가 사고라도 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일 터지면 장관님까지 모가지야. 알아? 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윤진우는 계약서를 비롯한 모든 관련 서류를 상공부에 넘기고 봉은사 땅 매입 작업에서 손을 떼버렸다. 문제는 조계종 측의 반응. 뭐야?
땅 매입자가 서울시가 아니라 상공부야? 예, 총무원장님. 상공부가 종합청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왜 처음부터 그걸 밝히지 않았나?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땅값을 올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공부가 들어온 데서 땅값을 올린단 말인가? 어차피 실제 계약자가 달라진 마당에 요즘 봉은사 주변의 땅값이 날개를 달고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말뚝 박아놓은 것이 많더니만 결국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긴 될 모양이구만. 하면 땅값을 올리면 얼마나 올리나? 1,000원씩만 올려도 총액이 5억 3천만 원입니다. 그 돈을 받을 만하면 받아야지.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상공부는 돈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봉은사 땅을 매입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봉은사를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의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이 땅에는 상공부가 들어서지 못한다. 지지부진하다가 1975년 불어닥친 동남아 지역의 공사나 도미노 현상으로 정부 청사의 서울 시내 이전이 금지됐기 때문이었다. 대신 훗날 한국전력 사업과 코엑스, 아셈타워 등이 그 자리로 들어갔다. 상공부 단지는 그렇게 됐지만 처음부터 정치자금용 부지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었다면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박종규 경호실장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정치자금 조달용 땅은 어떻게 됐을까? 그 땅을 매각하기 시작한 건 매입 1년 뒤의 일이다. 양택식 시장 부인과 함께 윤진우 도시계획과장은 국장으로 승진했다. 제7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가량 앞둔 어느 날, 박종규 경호실장이 윤진우를 불렀다. 윤 국장, 이 땅 문서가 전부요? 그렇습니다, 실장님. 선거도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 이제 좀 움직여 봐야 할 것 같은데. 상공부 산하기관들이 들어간다는 것도 어지간히 홍보가 됐으니까 이제 땅을 파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밀 유지에는 문제 없죠? 예, 아직은요. 그런데 윤 국장,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정보기관을 통해서 윤 국장 얘기가 수집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예? 보고를 들어보니까 감사원에서 윤 국장의 토지 거래 행위를 일부 포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걱정할 건 없어요. 설사 어디로 연행이 된다고 해도 일시적인 차질이 있을 뿐이지 바로 내가 조치를 할 거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협조를 해가면서 일을 해야죠. 그럼 첫 입금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예. 2월 말, 3월 말, 4월 말 세 번에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윤진우로부터 실상을 전해들은 전 서울시 내무국장 손정목 씨의 기록. 윤진우는 그렇게 전달한 자금의 총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대략 18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았다. 1971년 전반기에 20억 원이라는 돈은 지금의 5천억 원도 넘는 엄청난 액수였다. 이 돈은 청와대에 상납됐다. 그때서야 박 대통령은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강남 땅 투기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팔고 남은 땅 6만 6천여 평 가운데 약 3천 평은 땅 매입 때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이 나눠 가졌다. 나머지 6만 2천여 평은 자금을 내놓았던 김성곤 위원장 몫으로 돌아갔는데 지금의 대치동 쌍용 아파트 단지가 그 일부이다. 윤진우 씨는 김현옥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도시계획 과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서울시라는 커다란 톱니바퀴와 맞물려서 그의 재능은 빛을 냈습니다. 그런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나중에 윤진우 씨는 김현옥 시장 후임인
양택식 시장이 오면서 도시계획국장으로 승진을 하죠.